안녕하세요. 주식맘스TV입니다. 7월 27일 화요일 오늘의 종목 리뷰 및 내일의 관심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버튼 부탁드립니다. 자, 금일 새벽 마감한 미국장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0.03%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나스닥이 역사적 신고가에서 이렇게 옆으로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지난주에 일주일 내도록 이렇게 상승을 해주었죠. 그렇기 때문에 옆으로 며칠 동안 이렇게 행보하는 모습을 만들었다가 이렇게 N자형 상승을 만드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자, 오늘 중국 증시가 또 빠졌습니다. 2.49% 하락 마감했고요.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이 지금 전저점 부근까지 거의 다 왔습니다. 전저점 부근에서 이렇게 터닝을 해주는지 여부 그걸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거의 보합으로 끝났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24% 상승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0.1% 하락 마감했습니다. 개별 주식과 마찬가지로 종합주가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차트상 이렇게 음봉이 자주 나온다라는 건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 전체적으로 이 코스피에 주도주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음봉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종목 하나하나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카카오 게임즈입니다.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죠. 이 11선 부분, 이 부분 한번 노려봤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십자선으로 도치형 그래프를 만들고 보합으로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도치형을 만들었다라는 건 여기서 상승도 할 수 있고 하락도 할 수 있겠죠. 다시 얘네가 가려고 하면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전고점 부분까지 이렇게 양봉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일도 이 9만원대 초반, 이 9만원대 초반에 이 저점을 한번 노려보는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SKI 테크놀로지입니다. 자, SKI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제 영상에서 설명해드린 그대로 이렇게 저점이 나왔습니다. 22만 500원 이 부분을 정확하게 12시 15분에 이렇게 저점을 찍었죠. 저 같은 경우에는 22만 1000원 이 부분에 매수를 해가지고 얘도 1.5% 2% 정도 수익 내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12시 15분이었기 때문에 물량을 그렇게 크게 많이는 잡지는 못했습니다. 얘가 만약에 11시쯤에만 이 가격대만 왔더라도 제가 잡은 물량의 한 2배 정도를 잡아가지고 단타를 쳤으면 좀 더 좋은 수익을 얻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제가 어제 말씀을 드린 저점대로 그대로 와가지고 얘네도 단타폭이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이렇게 사흘 동안 이렇게 옆으로 행보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이고 있다는 거죠. 이게 옆으로 계속 행보하다가 위로 이렇게 다시 슈팅을 해줄 수도 있고요. 이렇게 행보하다가 다시 이렇게 아래로 빠질 수도 있다라는 거. 이렇게 계속 이렇게 행보할 때는 두 가지를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SKI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단기일에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해 주었죠. 이 지점에서는 지금 현재는 이렇게 옆으로 행보하더라도 아래로 이렇게 빠질 가능성도 열어둬야 된다는 거죠. 자, 다음은 메타버스 관련주입니다. 오늘 메타버스 관련주 신규 상장주 중에 이 넥스트가 신규 상장이 되었죠. 예상과 마찬가지로 오늘 따상을 갔습니다. 넥스트가 따상 간다라는 건 웬만한 시장 참여자들은 다 예상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충분히 빠질 수 있다라는 걸 미리 전날 예측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제 영상에서 넥스트가 따상을 가더라도 조금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하지만 오늘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알체라였습니다. 자, 다른 애들은 빠져도 그렇게 크게 많이 빠지진 않았죠. 자이언트 스택 같은 경우에는 4%, 서닉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6%. 하지만 알체라가 오늘 25%나 빠졌죠.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이 알체라가 9시 19분이죠. 9시 19분 58초에 우리 메타버스 직접 관련된 사업 모델 없다. 뉴스가 떴습니다. 얘네들이 자사 홈페이지에 이걸 올렸다고 하죠. 이것도 문제입니다. 이 알체라 이 회사도 문제입니다.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을 해줄 때는 아무 말도 없다가 오늘 맥스트가 상장이 되니까 그걸 또 어떻게 보고 알았는지 동시 담당자가 주식을 하는지 자사 홈페이지에 이런 이야기를 띄운다라는 거죠.
같은 경우에도 오늘 알체라를 거래를 했습니다. 얘가 이거 하락을 할 때 저는 이 뉴스가 뜨기 전에 매수를 했습니다. 이 47,000원 부분에 매수를 했죠. 맥스가 상장이 되어서 소멸로 이 세력들이 튼다고 하더라도 얘네들이 뭐 10% 이상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흔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10% 정도 이렇게 빠지면 낙주 매매로 한 2, 3% 정도 이렇게 상승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뉴스를 뜨기 전에 47,000원 요 부분에 매수를 했습니다. 얘네가 너무 많이 하락을 하는 걸 보고 이게 왜 이렇게 하락을 하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자 9시 19분, 거의 9시 20분쯤에 이 뉴스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한 4%, 5% 정도 손실을 내고, 그냥 이 뉴스가 뜨자마자 저는 앞뒤도 안 보고 얘를 손절매 처리해 버렸습니다. 한 4%, 5% 정도 손실을 감내했다라는 거죠. 이 알체라 회사 이렇게 상승할 때는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오늘 넥스트가 상장되고 나니까 바로 이렇게 자사 홈페이지에 우리는 메타버스와 관련 없다라는 거 올린 거 굉장히 이 알체라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다. 어쨌든 이 알체라는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체라를 제외하고 나머지 애들도 하락이 나왔죠. 메타버스는 그냥 순식간에 없어질 테마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이언트 스택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저점이죠. 만약에 하락을 한다면 뭐 83,000원 이런 부분까지 한번 기다렸다가 저점을 노리는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노텍 같은 경우에도 이런 전고점 부분이죠. 뭐 23,000원 부분. 이런 부분에 온다면 얘네들을 매수해가지고 기술적 반등을 노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메타버스 관련주들은 오늘 하락이 나왔지만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 그걸 생각하면서 거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테마주들 가운데 굉장히 시세가 좋았던 애들이 대북 관련주죠. 대북 관련주들 뭐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남북통신 연락선이 전면 복원됐다는 그런 소식으로 인해서 얘네들이 오늘 슈팅을 주었죠. 자, 오늘의 1등은 일신석재였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일신석재를 조금 일찍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일신석재를 2600원대 초반, 첫 번째 이렇게 3분봉에서 조정을 받을 때 이때 매수를 했습니다. 이때 매수를 해가지고 일단 100원 폭을 먹고 나왔고요. 그 다음에 다시 얘가 2850원 다시 요 부분 뚫어줄 때 상한가를 예상하고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얘가 상한가 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 알체라에서 손실을 봤던 부분을 다 만회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얘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상한가가 한 번씩 이렇게 깨지죠. 하지만 이때는 매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3시간 넘어서 이렇게 상한가가 깨지면 조금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3시 3분 이때 상한가가 깨졌을 때 이때 3,100원 여기에다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 자, 얘를 오늘 이렇게 이런 부분에서 매수를 할 수 있었던 건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죠. 2등을 봐야 된다고요. 오늘 얘의 2등은 아난티였습니다. 자, 아난티가 견고하게 이렇게 따라 올라온다라는 거, 얘가 한 20%일 때 아난티는 한 10%, 얘가 상한가일 때 아난티는 한 15%에서 18% 사이 이렇게 아난티가 계속 치고 올라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신석재 얘를 고점 돌파를 할 때마다 이렇게 매수를 할 수 있었고요. 상한가까지 기다릴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일신석재 얘 상한가 붙었다가 떨어졌죠. 여러분들 다 뭐 아실 겁니다. 이 상한가가 붙었다가 떨어졌으면 얘네들은 내일 뭐 하루 이렇게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이렇게 슈팅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신석재, 아난티 얘네들이 계속 옆으로 행보하는지 여부, 그리고 뉴스를 살펴보고 남북 협력에 추가적인 그런 뉴스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 그런 거를 유심히 앞으로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진단키트 관련주입니다. 자, 진단키트 관련주 오늘 휴마시스 어제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린 그 자리 그대로 이렇게 찍었죠. 제가 어제 말씀드린 17,500원 요 부분이 오늘 저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정확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얘를 뭐 오늘 잡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17,550원 이 기간이 조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짧았다라는 거죠. 이 기간이 한 30분만 더 이렇게 17,550원에서 이렇게 행보를 했다면 여기서 매수를 하려고 했었는데 9시에서 9시 반 사이에 다른 종목을 거래한다고 휴마시스는 좀 놓쳐버린 것 같습니다. 얘가 저점 대비 2,000원 정도 이렇게 상승을 해주었다는 거죠. 오늘 오래간만에 이렇게 양봉을 만들었죠. 보통 일반적인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음봉이 나오다가 저점에서 이렇게 양봉이 나오면 그 다음에는 얘가 추세 전환으로 이렇게 기술적 반등을 해주는 게 정상입니다. 하지만 코로나 관련주들은 코로나 확진자 수가 굉장히 연계가 많이 되죠. 지금 현재 코로나 확진자 수가 400명 정도가 늘어났네요. 오늘 12시가 되면 코로나 확진자 수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늘 것 같습니다. 오늘 코로나 확진자 수가 뭐 한 2,000명 정도 된다면 얘네들이 다시 이렇게 21,000원까지 이렇게 상승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매수했던 분들은 여기 21,000원 이 부분에 매도하는 게 좋겠죠.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그런 전략이었습니다.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이때가 코로나 확진자 수가 제일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17,550원이 이렇게 짧게 이렇게 조정을 받고 이렇게 상승을 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제 방송을 들으시고 이 17,550원에 매수를 하셔서 뭐 오늘 홀딩을 하고 있으신 분이 계시면 저는 뭐 기쁘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식마법사TV를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버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에게는 보유 종목이 급등할 수 있게끔 마법을 걸어드리겠습니다. 윙가르디움 레비오사 감사합니다.